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지입니다. 3월 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도 플래티넘 사제가 샷아파트 무려 마이너스 50%. 근데 직거래였어요. 7억 얼마 한 5천까지 낮은 가격이 형성되었다가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한 30% 정도 해서 뭐 증여성으로 매매 거래가 있었나봐요. 양도세나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 큰 이득을 볼 수도 있겠죠. 해운대다이 마이너스 29%, 현대카멜리아 62평형 마이너스 34%. 1년 전에는 대형평형이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1년 만에 분위기가 좀 바뀐 것도 느껴지시나요? 사진 롯데캐슬 마이너스 39%. ICLG는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얼마 전까지 30% 하락, 그리고 40% 하락하는 게 띄엄띄엄 나왔다면 지금은 30% 하락이 지금 주류는 맞습니다. 그 중에 20%, 일부 30% 하락했던 것이 10% 정도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부터 변동 오늘자로 집계해봤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지난달 5.85에서 5.68로 떨어졌어요. 이것도 기존 대출자들은 온팡 뒤집어 쓰고 신규 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있어요. 집 사라는 분위기 아주 잘 조성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달에 비해서 또 낮아졌습니다. 4.78, 4.63이던 것이 4.58까지 한창 때 대비해서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신규 대출로 금액이 많이 될까요? 아니면 기존 대출이 많을까요? 기존 대출자들 엄청 많거든요. 기존 대출자들 금리가 얼마였냐면은 한 2.6%까지 2.6% 내 고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 얼마로 치솟았냐면은 3.96%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평균이 3.96 거의 4거든요. 지금도 뭐 3% 과거에 대출 받아서 낮은 금리 적용받는 사람 있을 거예요. 3% 4% 근데 6%까지도 막 치솟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존 대출자 부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구나. 이거 1%씩 늘어날 때마다 쓸 돈이 없어지거든요. 자영업 울상입니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다가 손님이 없으니까 11시로 줄였다가 다시 10시로 줄였다가 밤에 영업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형마트마저도 영업시간을 단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바다뷰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지난번에 가지고 왔었는데요. 일주일 뒤면은 이제 커튼 치고 삽니다. 이게 아름다운 이 풍경.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가지 아직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특히 부산 지역은 또한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 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그 거래 현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은 이제 정상 궤도로 다시 왔어요. 계속 쭉 증가하는 모양새. 금매가 정리되고 나면 또 다른 금매가 나와서 여전히 마이너스 30%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매가 정리됐는데 왜 계속 물량이 늘어날까? 이 시기가 진짜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다시 작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전세 물량에 대해서 지난 방송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산 전세 시장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려면은 물량이 요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임차인들이 집 구하기 힘들어지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이런 요건들이 되는데 지금 물량이 많다는 부분 그때 워낙 길게 말씀드렸고요. 월세 물량은 연초 대비 아주 소폭 감소한 모습 한 2%. 어쨌든 이런 부분들 물량 줄어드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혹은 이게 꼬시기가 아닐까. 꼬실 요인들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틀치 거래량 137건 신고되었고요. 거래량 연일 많습니다. 맥시멈 1800건까지 봤는데 이의 추세로 가면은 2000건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맥시멈 2000건까지 받고 요 중립 최소 1600이었는데요. 1600은 어림도 없었다. 이 중간인 1800 정도를 2월 달에 예측을 했었는데요. 3월이 되니까 조금 더 거래량이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1440건. 언제 하고 견주어 보면 되냐면은 뭐 대략 요때 느낌 비슷하죠. 여기 12월달 방송할 때의 느낌,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00건 갑니다. 이게 지속성 여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포인트 같고요. 삼익빛이 고점 대비 30% 정도. 요 대형평형도 가격도 조금 더 많이 빠지는 모습. 그리고 한 15% 해운대 자이 2차 30% 정도 빠지는 모습. 근데 30%가 빠지는데요. 똑같은 30%가 빠지는데
한 달 전쯤에는 30% 빠졌을 때는 저층이 30%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층이 30% 빠지는 현상이 있어요. 요게 어떻게 보면 거래량도 늘어나고 뭐 가격도 일부 반등하는 느낌도 들고 한데 지금 거래되는 것이 더 선호하는 층이라는 부분, 그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카멜리아 62평형 35% 정도. 1년 전까지만 해도 1년 전에 이 모습이었다면 아마 이 대형 평형들은 계속 신고가, 여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되어 있었을 거예요. 코롱 하늘채 골든비치 48평형도 25% 정도,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30% 정도 빠지는 모습. 30이 지금 주류라는 것은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반등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층수가 레미안 장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거의 뭐 한 8억대까지도 가격이 내려왔었다가 일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반등하는 층수가 33층이에요. 층수가 그 말인즉슨 이거 오히려 더 빠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대구, 부산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데니힐스트리트 브루지오 28% 정도, 사지 롯데캐슬 클래식 요건 1층은 여전히 40% 정도 하락. 많이 빠진다 싶으면 층수가 조금 좀 빠진다, 모양이 빠진다 하면은 가격이 더 많이 빠지는 모습. 그 분위기가 거래량이 는 거에 비해서 가격 반등이 좀 시원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륜자이 35% 정도 빠졌고요. 이것도 층수가 다 괜찮거든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39평형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빠졌는데요. 층수가 조금 못하면 40%.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죠. 광안동 SK뷰 47평형 고점 대비로는 한 7%? 네. 맥륜자이 35% 정도 빠졌고요. 7억 2천. 해운대 레미안 35% 정도 빠져서 7억 500. 30%에 빠지는 건 층수가 괜찮아요. 하명 롯데캐슬 카이저 20% 정도, 동부 올림픽타운 거의 한 35% 정도 빠져서 6억 8천. 층수가 빠지면 요런 느낌. 고층 좀 뭐 로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면 한 30%. 저층이면 40% 정도. 요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리고 1월달에 거래가 훨씬 없을 때의 느낌은 어땠냐면 저층이 30%, 40%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고층으로 좀 올라간 느낌. 수치상으로 우리 하락률이나 이런 거 단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반등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거의 30% 하락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 아파트 워낙 3억 이상 아파트 웬만하면 다 취급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거래가 지금 많아서요. 3억 이상 거래도 굉장히 많고 거의 9억까지는 웬만하면 뭐 특례 보금자리론 손 다 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다음 보금자리론 취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대세는 이런 분위기. 쌍용도 플래티넘 사직 아파트 요건 아마 증여성 매매지 싶어요. 그냥 증여를 하게 되면 추후에 만약에 부, 자 이렇게 지간에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그 전에 뭐 7.5억까지 있었으니까 요거 한 30% DC에서 빼고 그래 한 6억 정도 거래하면 세금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했어요. 요 자녀가 만약에 1주택인 상태다 그러면 2년만 보유하고 8억에 팔면 세금 한 개도 안 내도 되죠. 근데 이걸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0년 동안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2월 가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부모가 취득한 가액을 그 기준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영 SK뷰 1단지 5억 9,800. 나머지도 2억 4억. 요 퍼센트만 옆에 빠르게 한번 적어 볼게요. 25, 40, 30, 30, 거의 30 가까이. 이거 한 35% 정도. 지금 이 분위기예요. 반등했다고 사라고 이야기하기에 조금 애매합니다. 나머지 가격들도 보면 2억, 1억 5천, 5억대 아파트거든요. 7자가 5자로, 6자가 5자로, 9자가 5자로, 8자가 5자로, 7자가 5자로, 뭐 1, 2억씩, 2억씩 빠지는 현상들, 아직까지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2주택자가 지금 이거 처분해야 되는 기간들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동안 거래가 너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급하게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게 지금 요 가격대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처분 못하게 되면 2년 내로 처분 못하게 되면은 지금 할인해서 파는 것보다 추후에 팔게 되면 세금 부분이라든지 그 약정 위반 문제라든지 이런 뭐 취득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지금 급하게 아직까지는 급하게 팔 물건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연산도샵 25평형 4억 6,500. 또 30이 지루를 이룬다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30.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요. 네, 뒷부분은 조금 지나갈게요. 건당 거래 대금은 이제 조금 내려올 거예요. 지금 비싼 아파트도 거래되고 있지만 너무 치솟았어요. 너무 치솟어. 비싼 아파트 많이 6억 이상 아파트도 많이 거래되었고요. 야, 거래량이 2,000건을 뚫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빙하기를 해결해 나가기에는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모습. 여기서 얼마나 더 치고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2017년처럼 이런 분위기가 나와준다면 괜찮겠지만 이게 단발성으로 그친다면 좀 생각에 급하게 추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싶어요. 지금 누군가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지각비 내고 한 10% 정도 더 주고 샀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4억 정도까지 떨어진 아파트를 4억 5천 정도 대략 뭐 이 정도 10% 정도 더 주고 샀대요. 물론 이 아파트의 원래 가격은 한창 때 막 7억까지도 갔었던 아파트 몇 석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40% 떨어져서 4억 떨어졌다가 4억 5천 한 2년 있다가 1, 2년 더 세월 더 봐서 이것이 5억 5천을 간다. 대략 한 20% 정도 올랐다고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야 이거 은행에 넣어놔도 거의 뭐 한 10% 정도 이거 안정적인 수익 마진 확보 20% 오른다면 이거 세금 내고 처분하고 하면은 얼추 뭐 비슷한 수익이 나오지 싶어요. 저점 대비로는 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가격이거든요. 한 번쯤은 급하게 추격하려는 마음, 한 번쯤은 여러 가지 요소들 보고 한 번쯤은 마음을 더 추스려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 네, 분양권 가격 5억 이상과 5억 이하로 좀 나눠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조금 반등하는 힐스테이트 사격도 조금 가격 반등하는 듯한 느낌도 약간 들기는 해요. 전세 거래량 99건보다는 조금 더 많았어요. 전세 거래량 지금 1월달이 많이 부족하죠. 2월달도 전세 거래량 많이 늘어났어요. 요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신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 금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임대인도 머리를 빤하게 돌리잖아요. 야, 너 보증금 전세 보증금 좀 더 내야 되겠는데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있던데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금리 혹시라도 2월달, 3월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4월달에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또 전세자금 대출 금리나 대출 금리는 또 오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전세와 월세의 비중에서 그 비중은 또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느낌 듭니다. 비싼 아파트들 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버텨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느꼈던 것이 야 좋은 아파트 사니까 더 많이 오르네. 그래서 또다시 무리해서 보증금 받아가지고 딴 데서 혹시라도 투자를 했다 손 치면은 그대로 지금 현재 혹시 2주택 3주택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6억까지 갔던 것이 3억대로 떨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요 비중이 금리와 굉장히 밀접하더라.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전세 비중이 확 줄어들었어요.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게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못 줘요. 돈을 못 주는데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월세도 한번 제한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 진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돈 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안 된다. 입주는 해야 된다. 그러면 뭐 경매로 넘겨라 뱉져라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 경매 넘기려면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입주는 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너무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뭐 PF나 이런 부실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이 문제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아직까지 터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대출 은행 금리를 억눌러 가지고 저런 것들 문제가 터지지 말라고 하는데 웬걸 시장 금리는 계속 오르고 국채 금리도 계속 치솟고 있고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면 결국 시장 금리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지금 뭐든지 터지지만 말아 하고 이게 꾹꾹 눌러 담고 있는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비싼 아파트들 못 버티겠죠? 전세가율이 안 버텨주니까요. 월세 거래량 128건. 월세 가격도 좀 높아진 느낌, 1월달 좀 높아진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월세가 뭐 1, 20만 원 높아지면 보증금이 낮아져요. 보증금이 낮아집니다. 자, 임대 거래량 1월달은 좀 부진했는데 2월은 조금 부진을 터는 느낌. 요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얘네 평균을 봐서도 알겠지만 이게 점점 떨어지는 추세에 있어요. 거래가. 이게 봄으로 가면 이제 학기 수요나 이런 것들 끝나고 나면 3월달부터는 잠잠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